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정보 자개TV입니다. 지난 주말 점심으로 저녁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이번 주말 점심 저녁으로는 무엇을 드시고 어떤 시간을 보내실 예정인가요? 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골라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식사를 했는데 맛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의사결정은 실패입니다. 단순한 식사와 같은 수준의 문제는 실패한 의사결정이 되어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개인 사업을 하는데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속단사고입니다. 사업이나 기업 경영을 할 때 그냥 하나요? 네, 그냥 하면 망하죠. 미리 분석을 하고 시작해야 성공할까 말까입니다. 흔하게 쓰이는 기법이 3C, 4P, SWOT, PDCA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주 많죠.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3C는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의 약자로 이 셋의 이해관계를 나열해놓고 제3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자는 경영 전략 툴입니다. 4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비교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툴입니다. PDCA는 Plan, Do, Check, 액션의 약자로 먼저 계획하고 실행하고 중간 점검하고 다시 수정해서 적용하고를 반복하자고 하는 툴입니다. SWOT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의 약자로 현재 우리가 가진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열거해 활로를 찾아보고자 하는 툴입니다. 처음 접하면서 언뜻 보면 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영어 나오고 마케팅 기법이니 뭐니 하니 있어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툴이라도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니 없는 것보다 나은 심정으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석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 툴에 한 가지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So what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분석? 분석의 수준에 따라 최종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의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천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수준에서 분석은 별거 없습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결정입니다. 이럴 때 이 책은 숙단사고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숙단사고, 신중히 그리고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끼 사냥을 나가는데 대포를 들고 나가면 체력 소모, 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즉 모든 일들을 숙단사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단사고는 1.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2. 투입한 경영 자원이 현재 보유한 자원에서 많이 차지할 경우,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클 경우 3. 그 결과가 개인이나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럴 경우 즉각 결정하는 습관을 멈추고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심사숙고를 할 때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 데드라인은 결정의 질을 높여줍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결정은 결정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모든 마케팅 기법 그리고 이런 숙단사고를 하더라도 미래의 예측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의 예측이 맞을 확률은 기껏해야 가장 높아야 50%다. 즉 그거 그렇게 될걸? 아닐 수도 있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나보다야 낫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인류 사회는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줄이면 우리는 불확실 요인과 싸워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풀터치 전화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경영진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혼자 몇 개월을 싸웠다고 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의 사람들, 그것도 경영진들과 말이죠.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귀신이 무섭죠?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성과 싸워야 할까요? 우선 경영 전략 측면에서만 보자면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시화해야 합니다. 대충 말로 씨부리면 안 됩니다. 가시화, 비주얼라이즈 해야 합니다. 아주 심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는 승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도전할 경우의 시나리오, 도전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각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모두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들 불확실성을 가시화하더라도 결국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 즉 가치 판단의 척도는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상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야가 아닌 5년 후 얼마의 순수익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숙단사고로 하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과 과제를 리스트업함으로 전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제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상세 내용 등을 설정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작성함에 있어 가치 판단의 척도, 즉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보지 않으실 것을 잘 알기에 결과 예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숙단사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며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할지, 사내 벤처 제도에 응모해 다른 일을 시도해 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도로 독립하여 창업을 할지에 대한 디시전 트리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성공 역 0.3은 이를 기준으로 본인이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 옆의 숫자는 결과값을 기준으로 내가 느낄 상대적 만족도와 성공 확률을 곱하여 나타낸 일종의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더하면 첫 번째 선택의 기대치 합계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확실 요인들과 내가 해당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나열해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디시전 트리의 경우 두 번째 선택, 즉 사내 벤처 제도에 응모한다가 기대치 합계가 가장 높고 내가 이를 선택했을 때 가장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후회하지 않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디시전 트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디시전 트리의 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현 상황을 잘 파악하여 측정해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반성은 있어도 후회는 없다. 반성은 또 다른 도전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후회는 항상 따라다니며 도전을 방해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몰 비용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된 자원을 뜻하며 잘못된 방향을 인지하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아까워 그냥 막연히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의 심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든 물건은 논리적이지만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쓰고 나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